안녕하세요. 유나이티드 읽어주는 남자 정진입니다. 여러분들은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가공할 만한 수준의 스탯 창출 능력? 상당한 레벨의 킥력? 그게 아니라면 경기장 대부분을 커버하는 체력 활동량? 그것도 아니라면 끝없이 나오는 열정과 파이팅 넘치는 플레이? 대단히 많은 장점이 있는 선수이니만큼 아마 하나하나 나열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장점이 거론될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브루노의 장점 중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지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를 통해 볼 때 브루노가 어디서 더 발전할 수 있고 또 팀이 어떤 방향에서 브루노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과거 한 일본 방송에서 스페인과 바르셀로나의 천재적인 미드필더 사비 에르난데스의 창조성의 원천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석하면서 몇 가지 실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야를 확인할 수 있는 액션캠을 통해서 경기 상황마다 사비가 어떻게 시야를 가져가는지 분석했고, 0.5초간의 경기장 상황 체크로 얼마나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또 기억하고 있는지 분석한 것이었죠. 결과는 유의미했습니다. 사비는 다른 선수들이 공을 바라볼 때 고개를 들어 주변을 확인했고, 동일한 시간 동안 피치를 바라보더라도 평범한 선수들에 비해서 배 이상 많은 기억을 해냈죠. 사비는 단순히 축구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 지각력의 천재였습니다. 사비의 플레이 원천은 넓은 시야와 그것을 더욱 빛나게 하는 천재적인 공간 지각력에 있었죠. 그런데 과거 유나이티드에도 그런 선수가 한 명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저평가당하는 선수인 폴 스콜스가 바로 그 주인공이죠. 많은 사람들이 스콜스의 가장 뛰어난 재능으로 정확한 위치에 완벽한 타이밍으로 떨어지는 롱패스나 쭉쭉 뻗어나가는 중거리 슛을 손꼽지만, 사실 스콜스의 진짜 재능은 그런 기술적인 것들보다는 누구보다도 경기를 잘 이해하는 지능과 그 지능을 살릴 수 있는 시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콜스는 경기장에서 가장 돋보이는 선수는 아니었지만 그 빈자리가 누구보다도 크게 느껴지는 그런 선수였죠. 그만큼 스콜스는 단순히 선수 하나로 기능한 것이 아니라 쉴 새 없이 자신의 주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며 축구를 보다 쉽게 만들고 동료들이 더 활약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선수였습니다. 잠깐 여담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스램제 논쟁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제라드와 램파드 역시 매우 훌륭한 선수들이고 모두 축구 역사상 레전드로 손꼽힐 만한 선수들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스콜스를 세 선수 중 가장 위로 평가하는 이유는 스콜스가 가진 이 독보적인 공간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시야에 대한 천재성이 제라드와 램파드에게선 다소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스콜스가 유나이티드에서 뛰었기에 팔이 안으로 굽어서가 아니라 전술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스콜스가 가진 공간에 대한 이해도와 축구 지능은 모든 동료들과 감독들에게서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특별함이기 때문이고, 제 개인적인 선호에서도 저는 항상 이런 지능적인 선수들의 플레이를 굉장히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스콜스는 경기장에서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상대 선수의 압박을 피할 수 있는 위치로, 가장 효율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포지션으로 늘 주변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었고, 다른 동료들이 공을 빼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을 땐 항상 스콜스가 그 위치에 서 있었죠. 칭찬 도로와 같은 표현들로 흔히 표현되긴 하지만, 스콜스의 진짜 재능은 경기를 흘러가듯 보는 것이 아니라 장면을 뜯어볼 때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경기장 위에서 함께 뛰는 선수들은 그것이 얼마나 뛰어난 재능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이런 스콜스의 재능의 원천 역시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한 넓은 시야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브루노에게서 사비나 스콜스에게서 느꼈던 특별한 재능을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사비나 스콜스와 마찬가지로 브루노 역시 기본기 자체가 탄탄하게 잡혀있는 선수이다 보니 경기를 보다 보면 굉장히 자주 고개를 들어 시야를 확인하는 모습이 포착되곤 합니다. 공이 패스되어오는 짧은 순간 동안 공을 첫 터치해놓고 잠깐 고개를 들어서, 그리고 다음 터치를 가져간 후 다시금. 경기 장면들을 끊어놓고 보면 브루노는 쉴 새 없이 고개를 들어서 주변을 확인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플레이를 전개합니다. 그리고 그 넓은 시야야말로 브루노가 가진 가장 큰 재능이자 자산이 되죠. 적어도 제가 보기엔 브루노의 가장 큰 장점은 다름 아닌 시야이고, 그것을 보조하는 공간 지각력, 그리고 나아가서 그로부터 파생되는 축구 지능입니다. 이런 브루노의 특성이 여지없이 드러났던 부분이 바로 적응 기간 문제였습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은 이 팀에서 저 팀으로 이적 시에 상당한 적응 기간을 요구합니다. 바뀐 리그와 팀의 환경, 감독의 전술적인 요구와 팀원들의 움직임, 이것들을 이해하고 그 사이에 녹아드는데 필요한 시간이겠죠. 유나이티드만 살펴봐도 프레드가 그런 문제점들을 겪었고, 반더백이 현재 그로 인해 힘겨운 시간을 겪고 있죠. 그런데 브루노는 이 기간이 이례적이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짧았습니다. 이적하자마자 바로 리그 이달의 선수로 지명될 만큼 무시무시한 적응 속도를 보였고,
마치 유나이티드에서 최소 3년을 뛴 것 같은 선수로 보일 정도였죠. 그리고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브루노가 축구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바탕으로 축구의 왕도를 따라가는 플레이를 펼쳤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뀐 것은 주변의 동료들과 환경일 뿐 축구를 한다는 사실 자체는 변화가 없었으니까요. 실제로 브루노의 플레이 스타일에서도 이런 넓은 시야에서 나타나는 창조성이 듬뿍 묻어납니다.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바깥발로 툭 밀어서 동료에게 좋은 찬스를 만들어준다거나 자신이 공을 잡지 않고 슬쩍 흘려서 뒤에서 들어오는 선수가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거나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궤적으로 키패스를 찔러 넣는다거나 하는 장면들은 전부 그만큼 면밀하게 주변 시야를 장악해 놓지 않았다면 나오기 힘든 플레이들입니다. 그만큼 브루노는 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경기를 관조하듯 장악해 나가고 자연히 주변의 동료들의 퀄리티까지 끌어올리죠. 브루노의 합류 이후 유나이티드가 황골 탈퇴했다고까지 평가받을 수 있었던 이유에는 마치 사비나 스콜스가 그랬듯 축구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브루노의 천재성이 분명 뒷받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브루노에게는 사비나 스콜스에 비해서 명확하게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브루노는 패스 마스터로 손꼽혔던 이들에 비해서 굉장히 모험적인 플레이 스타일을 가진 선수입니다. 바르샤의 지배적인 축구를 유지하는데 1등 공신했던 사비나 좌우로 들어가는 선수들에게 훅훅 갈라주는 패스가 트레이드 마크였던 스콜스와는 다르게 브루노는 보다 직접적으로 공격에 참여하여 공격 작업에서 무언가 역할을 하려고 시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선수죠. 그래서 두 선수에 비해서 스탯 창출 능력은 돋보일 정도로 뛰어난 편인데 정작 패스 성공률이나 안정성 면에서는 다소 떨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넓은 시야는 브루노의 가장 큰 장점인 동시에 그의 플레이 스타일상 독이기도 하다고 보입니다. 브루노는 리스크를 늘 감수하는 유형의 선수입니다. 조금의 틈이라도 있으면 그 공간으로 공을 보내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고 과감한 시도에서 그만큼 많은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죠. 전형적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유형인 셈인데 일반적으로 이것은 분명 팀에게 매우 큰 도움을 줍니다. 유나이티드는 기회를 만들어내는데 특히 어려움을 겪는 팀이고 여기에 다소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그만큼 창조성을 뽐내는 브루노는 딱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부합하는 선수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브루노의 이런 비범한 시야가 평범한 팀과 축구 지능과 비교해선 다소 빛을 발하는 그의 기술적 능력에는 너무 난해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시야의 선수라면 그 틈을 못 찾고 볼을 돌리며 다음 기회를 엿보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브루노는 그 누구도 보지 못한 패스기를 봅니다. 그리고 곧장 그 지점으로 공을 보내죠. 팀이 그것을 따라갈 수 있다면 이 비범함은 완전히 틀을 깨는 천재성으로 나타나겠지만 팀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이 비범함은 난해함이 됩니다. 그리고 물론 최근의 흐름처럼 체력 저하와 같은 문제점들로 그의 기술적인 능력치가 떨어지는 시점에서도 이것은 당연히 문제가 되죠. 브루노의 시야가 그의 플레이 스타일과 맞물려 그만큼 많은 턴오버를 양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마냥 나쁘게만 볼 사안은 아닙니다. 개선점이 있다는 것은 달리 말해서 더 나아갈 영역이 남아있다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브루노의 최선을 아직 보지 못하였습니다. 브루노의 창조성을 70%, 하다못해 절반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공격수만 있다면 브루노는 분명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경기력을 선보일 수 있습니다. 패스 성공률도 지금처럼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줄면서 확연히 나아지게 되겠죠. 지금까지는 선수의 기술적인 능력이 그 천재적인 시야와 축구 지능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브루노가 그에 걸맞는 기술적인 능력과 팀의 지원까지 마주하게 된다면 저는 브루노가 유나이티드의 넥스트 스콜스로 거듭나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정리하며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브루노는 이제 팀에 합류한 지 갓 1년이 지난 선수입니다. 라마시아의 철학을 오롯이 함께 공유하며 성장한 동료들과 함께 뛰면서 눈만 마주쳐도 어떻게 플레이해야 할지 그 의견의 공유가 가능했던 사비나, 퍼거슨 감독의 442 철학으로 오랜 기간 시스템이 갖춰진 팀에서 철학을 유지한 채로 선수들만이 조금씩 바뀌며 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스콜사는 그 상황에 분명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옆에 이니에스타와 부스케츠, 그리고 메시가 있었던 사비나, 긱스와 로이킨, 베컴이 있었던 스콜사는 다르게 브루노의 팀원들은 축구 지능 면에서 아직은 많이 아쉬운 어린 선수들인 마샬과 레시포드입니다. 이 작은 차이는 우리에게 두 가지 화두를 던져줍니다. 하나는 브루노가 아직 팀에 더 녹아들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브루노가 적응 기간조차 없이 경기력을 뽐낸다고 믿었던 것이 사실 큰 틀에서는 적응 기간이었고 단지 그것을 그가 자신의 퀄리티로 극복해온 것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죠. 둘째는 굳이 브루노가 기술적으로 더 발전하지 못하고 지금의 레벨에 머무르더라도 팀의 구성원들이 조금 더 지능적인 선수들로 갖춰지고
브루노의 플레이를 이해할 수 있는 선수로 갖춰진다면 브루노 개인 능력의 성장과 무관하게 브루노의 전술적 가치는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가능성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방향은 동일합니다. 우리는 아직 브루노의 최선을 보지 못했다는 것. 브루노는 더 발전할 수 있고 장차 사비나 스콜스의 야상을 넘볼 수 있는 선수로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미래는 유나이티드의 발전과 함께하리라는 것이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엔 더 알차고 재미있는 유나이티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나이티드 읽어주는 남자 정진이었습니다.